해법이 하루 만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직 타객으로 가자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전격 회동을 했는데요. 저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와전되면서 1월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뒤바퀴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당 주류의 의견과 비슷한 4월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헌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은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경험 많은 원로들의 그런 권유가 있었고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4월 30일까지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으로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을 듣고 만약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 오는 9일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새누리당은 4월 말 사퇴, 6월 초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회동에 국민의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당의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탄핵을 발의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추미애 대표가 이제 내년 1월 대통령이 퇴진하면은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나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3당 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탄핵안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는데요.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다시 협상과 탄핵, 동시 추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탄핵안 발의는 과연 가능할까요? 야권 공조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지금 이 시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전 끝난 야 3당 대표 회동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서둘러 탄핵을 추진해보자, 처리해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우선 내일 바로 2일 날 네. 탄핵하자는 것이 우선 의회 일정하고도 좀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요. 네. 아마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지금 여당의 비주류가 상당수 탄핵 대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잘못 탄핵이 제기됐다가 이것이 탄핵이 의결이 부결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그런 노력들이 이제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지금 공조가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야 3당이 서로 노력해서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그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무 통보도 없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고 나니까 이게 공조냐. 그래서 아마 서로 상호 간에 조기에 그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결국은 무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설사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설사 부결되더라도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니까 뭐 좌면 우가제 많고 탄핵 발의해서 가자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비박계가 지금 동력을 많이 잃고 있는데 내일은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 탄핵을 하자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헌법에 제기돼 있는, 명시돼 있는 대로 국회의원의 제적 3분의 2가 찬성 안 하면, 네. 그건 탄핵은 그냥 무산되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명분이든 이게 국민의 명령이든 간에 네. 일단 헌법 사안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진짜 탄핵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사실상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 선, 200명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오늘 전격 회동했습니다. 사실 뭐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닌데 이제 비박계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전에는 이제 강력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오늘 이제 4월 사퇴를 주장했어요. 예. 어떻게 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물러선 건 이번만이 아니죠. 그전에도. 그러나 저는 김무성 대표 물러섰다고 해서 그것이 변절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네. 너무 한 원칙이나 한 방법에만 의존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아마 대통령의 지난 그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결정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퇴 의사도 있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다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사실 우리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아마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런 사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사태 수습을 하자 네. 하는 게 이제 아마 그래서 4월 말 퇴진 네. 국가의 그 원로 회의에서 제안한 네. 그 안을 쪽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4월 말 퇴진 한번 셈법을 따져볼게요. 네. 그러니까 12월 9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실제 야권이 바라는 것처럼 탄핵이 된다고 해도 빠르면 2달. 그러면 2월에 박 대통령이 물러납니다. 네. 넉 달 걸리면 4월. 네. 최장 아주 오래 걸리면 6월에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4월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탄핵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사실상 대통령의 퇴진만 가지고 보면은 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받았다 네. 하는 그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국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긴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다소 아마 탄핵을 받는 것보다 이 자진 사퇴하는 쪽이 네. 조금 더 다 불명예는 불명예입니다만 조금 더 명예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러난 뒤에 예우도 큰 차이가 있고요. 물론 네. 물러난 뒤에 이제 탄핵을 받지 않고 자진 사퇴한 뒤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더라도 만약에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또 그 예우가 대부분 사라지긴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퇴를 4월 말로 하면 대통령에겐 또 5달의 시간을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는 한 형사 네.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퇴를 하면은 이제 바로 형사 아마 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판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적어도 몇 개월 가는 거고 네. 그런 동안에 이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사실은 4월 사태는 제가 보면 우리가 그럼 조기 대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당은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귀국을 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 기간을 갖자 하는 그런 계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가 12월 말까지니까요. 네. 그죠? 일단 거기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당을 재편하든지 후보를 만들려면 최소 넉 달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굳이 셈법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 그래서 그걸 박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이게 굳이 탄핵 갈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요? 다음 주 초라도? 안 밝히면 탄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상당히 미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근데 이게 자기의 퇴진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진퇴를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퇴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 한 얘기는 네. 퇴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서 뭐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사익을 행위는 추구한 적은 없다. 네, 모든 행위는 통치 행위였다. 네. 그것이 잠깐 잘못돼가지고 주변 관리를 못해서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걸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자신은 형사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개헌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내는 거.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그걸 더 원할지도 모르죠. 그런 무사하게 임기는 일단 마쳤다. 형사소처는 뭐 그 다음에 문제니까요. 네. 뭐 아마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게 지금 2일 탄핵안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네. 4월 퇴진 그거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그 의중을 묻는다면 네. 저는 대통령은 아마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 다음 주 없는 게 초쯤? 아닌가. 예, 그렇지 않으면 네. 9일 탄핵으로 아마 비주류도 이때는 다 합류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답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네.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새누리당만 답을 달라고 물어보면 네. 새누리당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새누리당 이제 합의를 당론으로 해야죠. 정했으니까요. 네. 근데 네. 합의는 안 되고 있고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야당이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을 것 그러나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노리고 국회에다가 공을 던진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왜 국회는 뭐 이미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서로 논란하고 그다음에 논쟁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가지고 결정도 못하고 말이죠. 식물국회를 네. 이미 봐왔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이죠.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황영철 의원의 오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다. 여야 협상도 안 되고 대통령께서도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9일 탄핵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고 협상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조기 퇴진과 관련된 4월 조기 퇴진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정해오면 그때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어제 상황 다르고 그제 상황 다르고 오늘 상황 다르고 심지어 아침 상황, 오후 상황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말씀처럼 뭐 지나봐야겠지만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서 자 원하면 저 4월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초에 탄핵 앞두고 딱 한다면 네. 그러면 탄핵 동력은 확 식을 거고 근데 국민의당에서 또 협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당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미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만일의 경우 4월 퇴진만 대통령이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 네. 그것은 국민의당은 아마 탄핵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탄핵을 하나 자진 사퇴를 하나 이게 4월 말에 사퇴하나 이게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굳이 탄핵이라는 그런 불행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불행한 쪽으로 차선책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비주류는 특히 이제 뭐 이쪽으로 생각이 굳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당은 이 12월 3일부터 그 대표 체제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이 바뀌는 거고 네. 김동철 의원으로 의원으로 지금 바뀝니다. 네. 정의전대 김동철 의원이 이미 자진 사퇴를 한다면 네.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사를 선협상론자죠. 내놨기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그동안 논해왔잖아요. 네. 우리가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한 달 전에는 퇴진을 원한 거지 탄핵을 원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담화가
이게 상당히 그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네. 촛불 시위가 확대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명령이 이제 탄핵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모든 국민이 다 탄핵을 원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질서 있게 정말 네.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국 전환을 시키려면 뭐 사퇴를 하고 사퇴 결정을 대통령이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철 위원장으로 바뀌고 선협상론이 나오면 야권 연대는 더 삐걱거리겠네요. 그렇죠. 오늘 또 아침에 김무성 전 의원 만나는 거 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이 심지어 두드러기가 나는 거. 아니 근데 민주당 안에서 또 김부겸 의원이 당대표의 경솔함으로 야권 연대에 금이 간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끼었다. 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서로 공조하기를 했으면 그런 돌발적인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은 네. 전화로도 연락은 해야죠. 귀뜸은 해주고 내가 이런 일이 여당의 비주류가 지금 탄핵 연대에서 이탈하는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만나보겠다.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네.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들 다 같이 만나자면 저는 오히려 네. 3대 1로 만났으면은 김무성 의원을 설득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먼저 일찍 사임하는 건 상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4월에 물러난다면 이제 60일 안에 우리 헌법상 개선 새 대통령 뽑아야 하는데 뽑아야죠. 과거에 보면 우리가 각 당에서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결정되고 나서 예. 대선 투표일까지 뭐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게 괜찮습니까? 60일 안에 뽑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동안에 국민 경선제를 채택한 경우 네. 빨라야 2개월이고 대개 6개월. 네. 그러니까 5, 6개월이 걸리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야 뭐 빨리빨리 하는 데는 아니 사임 전부터 네. 준비하면요. 사임이 결정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죠. 사임 날짜가 정해 있으니까 네. 미리 하면은 이제 일정은 뭐 충분히 됩니다. 단지 이제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건 뭐 분명한 그런 네.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아니 뭐 우리 정치학회장도 하시고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 4월 박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다음 대선 6월 다음 대선까지 일정상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뭐 그거는 사실 헌법에서 60일을 정했을 때는 사실상 네. 그 과거에 이제 물론 제도하고 지금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시간이 소모됩니다만 네.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함 전 연세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